자, 여러분, 바로 이 측입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300만. 이건 진짜 저희 청취자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주부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요즘 강남에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강남에요. 네. 강남에도 뭐 서울이랑 뭐 전국에 요즘은 싱글 쪽들이요. 맞아요. 여기도 지금 다 싱글 여기 유부남 한 명 결혼 같았어. 전 안 했습니다. 네. 예. 싱글입니다. 부러워서. 부럽다고. 혹시 지금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면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약간 그럼 이제 물건들을 어떻게 반띵할 것인가 뭐 이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심리 상태죠. 제가 일하면서 심리학 책을 좀 많이 읽게 돼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원래부터 정리를 안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같이 좀 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네. 저 그 넷플릭스의 그 일본 여자분이 그거 정말요? 해주면서 막 우시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서 멘붕이어가지고 왜 울지? 그랬는데 근데 거기 물건에 이제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도 있는데 꼬인 그 물건, 쌓인 네. 물건들을 풀어내면서 이제 뭔가 망감이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심리가 불안하거나 예. 정서상 뭔가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물건을 방치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보인다는 거는 이제 하나씩 풀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물건이 싹 정리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매일 보거든요. 이게 파트 4가 그 삶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정리를 추천하면서 네. 여러 가지 네네. 그런 이혼 혹은 뭐 이렇게 가족과 이별 네. 제가 일하면서 사실 핸드폰에 그 캡처를 다 해놨어요. 고객들이 주는 카톡, 문자 메시지들을. 여러분 이 책은 근데 받자마자 되게 펼쳐보게 되네요. 바로 읽게 됩니다. 왜냐면 부분적으로 읽어도 좋고 저는 이거 딱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정리를 못해서 컨설팅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좀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진짜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 뭐 이런.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 있고 저 혼자 사는 집이 있는데 어머니 집 쪽에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한 15년 정도 정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인테리어를 싹 하려고 짐을 다 빼고 완전 밀어버렸거든요. 엄청 힘든 일 하셨네요.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어머니가 제 집에 사셨고 이제 다시 들어가셨는데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약간. 왜냐면 그 15년 동안 나한테 최적화된 공간으로 좀 보기에는 무질서해도 그게 있었는데 그게 싹 정리돼 버리니까 되게 약간 우울감 같은 걸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예, 참 힘든 점이 좀 많긴 많아요. 못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물건에 정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물건에 애정이 너무 많으셔서 추억도 있고 그냥 삶이에요. 물건 자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자기를 많이 보는데 보자기. 예, 보자기. 그러니까 누구 집이든지 가보면 보자기를 그렇게 쌓아두시고 접어두시고 이렇게 보관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그냥 어머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식한테 무엇을 싸주려고 늘 준비하시죠. 맞아요. 결국은 그거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자식들 김치통 다 가 있고 예, 명절에 싸주려고 보자기를 다 모으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구나. 네, 그러니까 물건도 사랑하고 물건도 정을 주고. 그래서 저랑 이제 형 같이 사는데 그 아들들의 방은 다 깨끗해졌어요. 왜냐면 저희는 다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어머니 방은 제일 큰데도
물건들이 아직 이삿짐 덜 푼 것처럼 막 쌓여 있어요. 왜냐면 네. 못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걸 왜 안 버리냐. 그러면은 이제 역공으로 왜 버려야 되냐고. 맞아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맞아요. 되게 잔해형이신 것 같아요. 예. 잔해. 좌뇌형. 잔해 성향. 저요. 예. 저 운회형. 아, 그래요? 예, 저 되게 감수성이 있어서 완전 운회형인데 그 감수성을 제 안에서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랄까. 왜냐면 약간 정리를 하시는 분들 약간 이성적인 판단을 좀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예. 이성적인 사람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숙보 일단 처음에 머리는 충만해진다. 혼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돼요. 생긴 정리 열풍.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한철의 옷장 정리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버리면 충만해진다. 코로나 집콕 시대에 생긴 정리 열풍이었습니다. 트로트 열풍에 이어서 요즘 불고 있는 게 바로 정리 열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 할 만한 일, 정리 열풍, 그렇죠? 내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맨날 그냥 일어나서 양치하고 그냥 문 닫고 나갔었고 들어와서 바로 잠만 잤는데 이제 집에 갇혀 있으니까 여길 좀 정리정돈해야겠다. 네, 군인들이 그래서 관물대 정리를 잘하죠. 각도 잡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되신 겁니다. TV 프로그램도 정리 프로그램이랑 약간 그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거 뭐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뭐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엄청 재밌게 보시고 저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또 비싸게 주고 산 물건 아까워서 또 쟁여두고 물건은 많지만 늘 쓰는 것만 쓰고 이런 분들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라는 게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건들을 잘 수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건데요. 이것도 노하우와 융통성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정리 노하우도 배우고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정리 본능을 깨워줄 가을맞이 대청소 정리 특집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베텐에서 비정기적으로 하지만 할 때마다 인기가 굉장히 좋은 코너죠.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오는 베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은 정리의 신, 공간정리 디자이너, 정리 컨설턴트, 정리 전문가 정희숙 선생님을 모시고 진짜 생생한 정보, 리빙 포인트를 들어볼 거니까 정리 꽝손들, 지금 이미 접속해 계시죠? 꽝손분들, 오늘 방송 꼭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TV 라이브 검색창에 배성재를 검색하시면 되고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나중에 아내분한테 사랑받으시고. 하지만 없습니다. 나는 저 스스로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 저희 방송에서는 그 유부남이 아니라 무부남이라고 호칭을 정리했거든요. 무부남. 예. 뭐야 무분.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식 용어는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도 그 채팅 오늘은 좀 신경 써서 제너럴한 용어들을 위주로 써주세요. 줄임말, 뭐 은어 이런 것들 쓰지 마시고 물론 유튜브에서 엄청 사랑받으시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당황하시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지금 하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집콕을 실천하고 있는데 구질구질한 방구석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시죠? 가을이 돼서 옷 정리를 하려는데 어디부터 해야 될지 깝깝하시죠? 후 여친 생기면 주려고 쌓아놓은 커플템 버릴지 말지 고민되시죠?
널브러진 집구석에 정리정돈이 필요한 자, 오늘 다 모이십시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드립니다. 베텐 특별기획, 정리의 신과 함께. 고개 드세요, 배성재 씨. 당신 아직 정리할 집 없습니다. 베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구질구질한 집구석 정리정돈이 필요한 여러분을 위해 모셨습니다. 10여 년간 3,000개의 집을 정리해온 정리 컨설턴트, 손길만 스치면 집안에 각이 잡힌다는 공간정리 디자이너, 똑똑한 정리 대표이자 한국정리컨설팅협회장, 정리전문가 정희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저희 남심저격방송 베텐에 나오셔서 감사한데 저희 오신 분들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았지만 오늘 가장 좀 송구스럽고 이미 좀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예. 저희 혹시 저희 방송 어떤 방송인지 알고 오셨나요? 저희. 예. 사실 전형적으로 정신적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 분들인데 공간 정리 오늘은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 대부분 그리고 남자분들이거든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책도 주셨는데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이게 여기 소개글에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어서 혼자 사는 분들. 네, 좋죠. 예. 또 부모님께 여전히 또 얹혀 살거나 아직 학생인 분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정리 노하우 오늘 좀 네. 맞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저희 혹시 저는 또 컨셉이 아니라 사실 정리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집 그리고 제 차 뭐 이런 것들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라 오늘 좀 전문가로서 한 수 더 가르쳐 주시고. 아버님이 잘하셨나요? 아버님이요? 네. 못하셨습니다. 예. 어머님은? 어머님도 되게 못하시고요. 근데 예. 어떻게? 저희 형도 못하고 저만 좀 특이하게 저희 집에서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고 차량 정리는 제가 그 장군차를 몰았어요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차량 정리를 하는 것이 좀 배어 있습니다. 예. 자, 장군차 아시나요? 모르시죠? 장군님들이 타고 타는 차라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자, 반응들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정리 전문가 정희숙 쌤이 오신다니까. 이진성님, 아니 베텐에 이런 찐 전문가가 오신다고요? IM 시율17님, 침착맨 남이춘의 야매 리빙 포인트가 아닌 진짜 리빙 포인트를 하는 날이 오다니. 예, 오늘 용어 좀 가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호님, 베텐 잘 모르고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도망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꿀팁 정보 들을 생각에 다들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메모장 켰다는 분들 많거든요. 예, 오늘 다들 필기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유명한 셀럽분들 정리를 많이 해주셨죠. 네. 뭐 박명수 씨, 화사 씨, 네. 예, 그리고 서인영 씨, 서경석 씨, 네. 예. 가장 최근에. 최근에 LG 트윈스 박용택 선수. 네네, 여러 번 하셨어요. 네네. 패셔니스타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정말 의류가 많으시다. 옷이 많아서 옷 정리가 제일 힘들죠. 그치.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야구를 잘 몰라서 예. 몰랐어요. 저는. 근데 막 정리하는데 계속 야구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야구공이 이렇게 많아요? 나중에 아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하신 분. 예, 보면 아니 야구공 하나만 집에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아 이런 느낌. 그리고 대도서관. 대도서관 씨, 네, 예, 슈스스 한혜연 씨, 스타일리스트 네. 서수경 씨. 네. 이 서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의상의 신, 패션의 신으로 저희 한번 오셨었는데, 네, 또 이사하시면서 한번 예, 하셨어요. 이런 분들도 정리가 또 전문가 필요하시군요. 제일 힘들었던 유명인은 누구? 글쎄 뭐 힘든 적은 뭐 힘들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저도 조금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간 게 한혜연 씨 아무래도 아. 22명. 옷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네. 오. 그리고 강아지 70마리 키우신 이용녀 씨 탤런트? 이용렬 씨, 이용녀. 이용렬 씨, 예. 이홍렬 씨 아니라 70마리. 70마리. 네. 70마리가 그 마당에 있는 건가요? 방에도 같이 있고. 방에도 있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냉장고도 같이 쓰시고 뭐 그러시죠. 강아지랑 냉장고를 같이 네, 쓴다. 네, 네, 네. 강아지가 어떻게 열죠? 그거를. 강아지 식품도 네, 안에 같이, 들어있다. 네. 가족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와, 진짜.
앞서 오프닝에서 했던 말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다. 이거 정희쌤이 한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책 제목이기도 하고 네네네. 오늘 방송은 또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으신가요? 정리를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아직도 아니 정리를 돈을 주고 한다고? 음, 제가 그동안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집의 비용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얼마 혹시 드나요? 네, 700만 원. 며칠 하시고? 한 일주일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하고 700이요? 네네. 와, 그 몇 평, 뭐 견적이. 평수는 꽤 넓어요. 지하부터 지상까지 성북동이었는데. 단독주택이군요. 네. 예. 와, 그러면 일당 100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와, 그게 근데 이게 노하우가 없이 그냥 제가 100만 원 받고 정리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노하우 사실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매뉴얼이 저희 있고요. 저희 예. 이제 팀들 직원들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 뭐 셀럽분들도 그렇지만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 비밀이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요. 막 정리하다 갑자기 이 금덩어리 뭐야? 많죠. 어. 네, 1,000만 원짜리 찾아주신 적도 있고요. 예. 돈다발 나온 적도 많고요. 그리고 막 버리라고 했는데 보니까 가방 속에 돈 많이 나오죠. 특히 어. 남성분들은 청바지 뒤에 수표 같은 거. 그리고 아내분이 의뢰해서 했는데 신문지 밑에 비상금. 딱 걸렸고. 네, 예. 많이 있죠. 보물찾기의 신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탐정이시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 뭐 비밀 같은 것도 보장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그럼요. 예. 네. 진짜 막 찾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물건이 여기 있었지 막 이런 아내 모르게 약 드신 분도 있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 예. 아니 뭐 이상한 약은 아니고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거는 비밀 보장을 해드려야죠. 보장했어요. 네. 그렇죠. 예. 자, 정리의 신으로 모신 정희숙 쌤은 과연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너무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잠시만요. 아니 누군지 모르는데 뭐. 그래도 아내 몰래 드신다는 건 되게 모르시고 계시다. 금슬도 좋고. 바로 전화하셨어요. 예? 바로 전화. 뭐라고요? 글쎄요, 남편분이 전화하시대요. 당신? 그래서 채팅창에 아빠 일어나라고. 아, 왜 이렇게 좋아해, 땀지? 아니, 노력을 하시는 게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럼. 네. 자, 갑니다. 이름 정희숙. 저 배성재보다 7살 누나. 결혼하고 2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 단절이 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쯤 주변 사람들이 정리를 잘한다고 추천해줘서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2012년 40의 나이에 정리하는 직업으로 일을 시작. 지난 10여 년 동안 유명인들의 집을 비롯해 3,000개의 집을 정리해왔고요. 책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법에 이어서 올해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를 출간, 생생정보통, 기분 좋은 날, 만물상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정리의 달인으로 출연했으며 15만 명이 넘는 구독자의 땡튜브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를 통해 정리 꿀팁을 전수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 정리 컨설팅 협회장이자 똑똑한 정리 대표로 우리나라 정리 정돈 업계의 발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분이십니다. 근데 40살 넘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시네요. 네. 그럼 그전에는 그냥 참 희숙 씨는 정리를 잘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주변에서? 주변에서 오히려 시선이 좀 안 좋았죠. 강박증 있어 막 저희 집에 오기 싫어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집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늘 청소했죠, 늘. 그럼 정리도 잘하시지만 사실 청소도 굉장히 네, 참 자주 하셔야 청소에 늘 되고. 먼지 그런 게 되고 계속 그걸 치우고 닦고. 그러면 그 정리 전문가가 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다양한 일을 했어서 백화점 매니저 생활도 했었고요. 예. 뭐 격리 본 적도 있었고 오빠가 이제 한복집을 경영을 해서 같이 한복 이제 그 일도 했었고 다양한 일을 했었죠. 어찌 보면 뭐 정리랑 관련이 거의 없죠. 그러네요, 네네. 진짜. 정리의 신이면서 창업의 신이셨네. 40대에 창업을 하셨으니까 40대 창업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말이죠.
그러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예. 예, 저도 맨날 말로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면 성공해 이렇게 이야기를 늘 듣기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따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일 네, 거예요.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요. 예.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딸 수 있나요? 협회들이 기존 많고요. 이제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아하 그렇군요. 잘 보이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앞에서 뭐 수건 접는 법 이런 것들을 시험을 실기를 봐야죠. 뭘 하나요? 접기 시험도 보고요. 근데 필기 시험도 있습니다. 아 막 땡튜브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네. 티셔츠 순식간에 접는 법 이래가지고 네, 그 네, 귀퉁이 네. 잡고 타작 하면 접히는 네. 개는 법 네, 이런 것 건 기본이죠. 기본이고 네. 각을 엄청 잘 잡아야 되나요? 네, 그렇죠. 뭐 이론도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고요. 예. 가구 배치의 요령. 가구 배치 그렇죠. 요령. 그리고 사람들 어차피 저희는 고객들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맞춤으로 이 사람한테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게 왜 정리하려고 하세요? 몇 평이세요? 아이들은 몇 명이세요? 맞벌이세요? 뭐 어떤 직업이 있으세요? 골프 매일 치세요? 요리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맞춰서 물건의 자리가 달라지죠. 그러네요. 이게 대충 그냥 사람들 뭐 직업이랑 뭐 나이랑 뭐 인원수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그렇죠, 디테일하게 그렇죠. 들어가야 네네. 되니까.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이사 갈 건지 10년 살 건지 그런 거 중요합니다. 탐정 맞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호구조사를 해야 되는 분이니까 깊숙하게. 서로 다 알게 돼요. 예. 재혼 관계도 다 알게 돼요. 방금 말투가 그 압류하러 가는 사람 같다고 하신 분 있고 흰상털기 느낌. 예. 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고객하고 저하고가 이게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예. 전혀 맞지 않는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정리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타고난 습관, 특별한 습관이 개인적으로 있으신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책상 위에나 식탁 위에나 침대 위에나 물건이 올려져 있는 거는 저는 상당히 싫어했어요. 아 약간 항상 비어 있고 그날. 일단은 보이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얹어져 있는 거는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꽃병도 안 되나요? 꽃병은 괜찮아요. 꽃병은 괜찮고. 근데 아예 꽃이 없어요 저희 집에. 그렇군요. 약간 그러면은 뭐 테이블 위에 네. 노트북 하나 있거나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죠. 괜찮고 네. 최대한 비워놔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나는 이래야 마음 편하다 하는 정리 강박 같은 거 혹시 좀 제가 찾는 자리에 물건이 있어야죠. 아, 쓰고 제자리가 늘 있어야 돼서 예. 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제 뭘 찾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근데 주변에서 보면 그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아요. 남편이 전화 계속 하는 거죠. 예. 친구를 만났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누군데 그럼 남편이 뭘 찾는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아내가 외출하면 네. 그런 경우 되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들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줄자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네 가요. 네. 못 오십니다. 찾느라고. 예. 결국 찾았는데 못 찾고 오세요. 저는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 집에 얹혀 살 때 형과 어머니와 저 이렇게 세 명이 살 때는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나와 살아보니까 저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나머지 가족들이 문제였던 건데 네. 그걸 발견했어요. 왜냐면 손톱깎이 찾아도 항상 없고 네. 면도기 찾아도 항상 없고 제 옷 뭐 심지어 시계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없어지고 네, 네. 도난당했는데 알고 보면 형방에가 있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항상 손톱깎이 딱 찾으면 딱 있고 줄자 찾으면 딱 있고 네. 예. 그 누구도 저의 물건을 옮기지 않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슬퍼지는데 제 집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항상 제 물건은 일주일 뒤에 찾아도 그 자리에 있는 예, 그런 거 예. 안 쓰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땡튜브 정의숙의 똑똑한 정리를 운영하고 계신데 구독자가 15만 3천 명. 얼마 전에 실버 버튼 받아서 인증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시작하신 지 얼마 만에 이렇게? 한 1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네네. 구독자들의 애칭은 뭔가요? 쑥이로의 쑥이로. 쑥이로? 네. 왜 쑥이로예요? 제가 이름이 정희숙이라서 예. 그냥 쑥이로라고. 쑥이로. 쑥이루.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기획 편집하는 팀도 따로 있나요? 네, 요번에 이제 10만이 넘으면서 새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예. 그전엔 특별히 없었는데 예, 어. 요즘 새로운 팀을 어.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수기루님들 많이 들어와 계시면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수기루님들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네네네. 예, 그래요. 소리님들이 연세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땡튜브 세계는 정말 넓어서 뭐 연령층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조회수가 많았던 인기 영상은 어떤 건가요? 터진 거. 재활용 쇼핑백 활용 정리 수납 용품 만드는 그러니까 쇼핑백 접어서 간단하게 수납 용품 만든 영상이에요. 아 그냥 원래 집에 뭐 백화점에서 썼던 거 네네네. 마트에 썼던 쇼핑백을 재활용하는. 예, 바구니로 만들어서 뭐 속옷도 수납하고 의류도 수납하고 그걸 제가 접어서 그리고 손잡이까지 왜 마트에 선물 박스 예. 사면 그 하얀 이 손잡이 달려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달아놔서 이렇게 백에 서랍식처럼 만들어 봤었거든요. 네, 굉장히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오, 지금 찾아보러 갑니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재활용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어.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알뜰하세요. 네, 그거는 돈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웬만하면 잘 안 버리려고 그렇죠. 그러고. 또 재활용하려고 재활용하려고 하고. 환경도 많이 생각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 미니멀 라이프가 최근에 좀 네.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네. 실제로 지향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네. 정쌤은 어떻게? 저도 뭐 미니멀 라이프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제가 만나는 많은 연예인 분들, 일반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명한 CEO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비슷했어요. 버리는 걸 가장 어려워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정리하면 버리기다라고 너무 겁을 먹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버렸으면 정리 잘 됐을 거예요. 그런 거요. 예. 잘 버리는 게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건이 쌓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쌓이다 보니까 또 사게 되고 또 사다 보니까 더 쌓이게 되고 쌓이다 보니까 큰 집으로 옮기게 되고 더 쌓이 계속 반복돼요. 아, 그래서 버리는 게 우선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하. 그렇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버리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과감하게 버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주신 책을 보니까 바로 프롤로그에 소개글에 버리는 게 아니라고 정리 이퀄 버리기가 아니다라고 딱 쓰여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는 집 보면 이제 책을 많이 유심히 봐요. 예. 제가 이제 좀 뭐 잘 사시는 분 집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책을 정리하기 전에 우선 쫙 스캔을 해요. 근데 거의 책이 공통적이에요. 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책이 거의 뭐 부의 추월 차선부터 시작해서 예. 베스트셀러 다 읽으시거든요. 근데 정리를 잘 안 하시는 분도 책 비슷한 책을 많이 읽으세요. 단순하게 살아라, 버리는 기술, 뭐 그런 거, 무소유 이런 거 많이 읽으시거든요. 무소유까지. 근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것도 순서를 있게 버려야 되는 거고요. 버리는 거는 정리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정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쓰려고 정리한다고 고객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리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버릇 이런 게 있나요? 대량으로 사죠 물건. 한꺼번에. 한꺼번에 사시죠. 전쟁 날까봐 비상식량부터 배낭까지 가족 수대로 구비해 놓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각각. 그렇죠. 앞으로 향후 5년 쓸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지금 정말로 손소독제, 마스크 막 그런 거 그리고 쌀도 여유분 엄청 사놓으시고요. 진짜 쌀까지. 네. 저는 대량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네. 편하게 매일매일 배송받을 수 있어서 좀 적게 산다고는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 섬유 탈취제 그거를 24개짜리를 샀네요. 예. 아니 그렇게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싸게. 그러면 유효기간을 못 따라가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섬유에서 냄새가 날 일이 없어요. 부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 마트 가면은 더 많이 사지 않나요? 아이 그럼요. 대형마트에서 1+1 더 좋아하고요. 세일하는 거 상품하고 공동 구매 좋아하시고요. 예. 제가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셀럽 분들 집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셀럽 분들을 하시면 이제 소매로 파시는 분 집을 해요. 도매로 공장 사장님 집을 해요. 소매로 일반 소비자들 집을 해요. 예. 똑같아요 물건이.
여기서 만드는 거를 이분이 사시고 이분이 홍보하시고 다시 이분이 사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못 보던 브랜드인데 몇 군데 집을 가니까 그 브랜드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좀 정리해주셨던 집 중에 특이한 에피소드 있는 집 혹시 있습니까? 뭐 엄청 많아요. 뭐 특별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 너무 많고. 아, 그럼 종교 물품들이 갑자기 장롱을 뒤지는데, 근데 이제 이걸 숭배한다고? 성경을 뭐, 많이 막 하다가 아, 교회 다니시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절적으로 쫙 가다가 갑자기 원불교로 다 가셔서 종교학자처럼. 네, 종교가 몇 개 근데 계속 개종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종교를 가지. 막 무서운 집은 없었으니까 막 이렇게 갑자기 그 창고를 열었는데 저기 곡성에 나오는 것처럼 많죠. 하꾸마다 정말 2년 동안 냉장고 김치 냉장고 코드를 빼놓은 집이 있었어요. 김치는 안에 있는데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네. 집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뭐 바퀴벌레 나오는 집도 굉장히 바퀴벌레. 많고요. 예. 그 침대 그 아래에 그 피자판이 엄청 많이 쌓이는 집도 있었어요. 침대 아래에 네. 피자도 좀 있고 부스러기는 있죠. 부스러기는 있고. 네네. 와. 그리고 막 제가 이제 드레스룸을 딱 열었는데 꽉 막힌 거죠. 옷으로. 옷으로 가득 차서. 네, 그래서 오전 내내 몇 명이 들어가서 그걸 꺼냈는데 다 못 꺼냈어요. 꺼내기만 했는데 폐쇄 공포증 걸리겠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또 심리적인 문제도 크겠네요. 네네네, 우울증이 좀 많아요. 우울증이 있어서.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안 보이면 뇌가 있죠, 사실. 그럼요. 안 보인 데다 다 그냥 쑤셔박아 버리면 이게 남자들도 군대 가서 관물대 뒤에 짱 박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맞아요. 안 그러니까 보이게 그냥 해버리면 상자, 서랍, 박스 이런 데다 넣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쌓아두시고 창고로 보내시고 막 그렇게 정리하시는 분 되게 많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인테리어를 새로 싹 했는데 네. 인테리어를 하니까 공간이 넓어질 줄 알았더니 넓어졌다기보다는 좀 오히려 좁아진 것 맞아요. 같은 게 수납장을 엄청 많이 넣어둬서 네, 맞아요. 보기에는 깨끗한데 실제로 저는 좁은 공간에 있더라고요. 이게 잘 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돈 많이 제가 들었는데. 최고의 인테리어는 네. 정리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정말 고가의 인테리어 왜냐면 저희 견적서가 다 보여요. 저희 네. 가보면 견적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억 단위가 넘어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는데 네. 정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면 근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빛이 하나도 안 나요. 아무리 고급 벽지를 아무리 해도 다 물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테리어가 문제였던 건 아닌 거예요. 네, 뭐가 문제? 정리가 안 됐기 정리가 때문에 안 그 집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 거죠. 아무리 오래된 30년 된 아파트도요, 정리만 잘 돼도 훨씬 달라져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인테리어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벌써 1부가 다 됐는데, 자, 그래요. 고진화님이 정리하는데 순서가 있나요? 막상 대청소하려고 해도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네. 순서가 혹시 뭐 먼저는 생각 정리죠. 생각을? 네, 그러니까 그냥 정리 막 하시는 분하고 내가 원하는 집이 뭐지? 내가 왜 정리하려고 하지? 본인들마다 그 생각들이 있으세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물건이 많지 않아. 예. 다 쓸 물건이야. 우리 집이 좁은 거야. 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돼야 돼. 큰 집으로 가야 돼. 네, 다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25평에서 34평 늘리려고 막 엄청 애쓰셔서 가셨는데 한 2년 살다 보니까 또 집이 좁아. 또 40평대로 막 가다가 제가 148평까지 가봤거든요. 148평. 그분들 결국은 집이 좁다. 좁아요? 네. 148평이 어떻게 좁죠? 네, 후분을 좁으시대요. 와. 드레스룸 좁아서 지금 계절마다 옷 체인지하고 계세요. 하하. 네, 전화 오셔서 이번 주 다시 진행하기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집의 평수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군요. 네, 물건은 계속 거기에 맞춰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집이 문제고 집값을 보면 로또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결국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네. 뭐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희 전문가들이 하는 순서죠. 다 꺼내고 분류하고 분류라는 건 욕실용품, 문구용품, 사무용품 이렇게 다 의류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버리는 건데요. 예.
우선순위를 꼭 정하셔가. 저는 1순위가 버리기라고 절대 말씀 안 드려요. 그래요. 내가 아는 것을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버릴 수 있다라고 늘 강조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몰라요 그거지. 저는 약간 그 소지품 검사나 뭐 이런 그 정기 검사처럼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바닥으로 꺼내버립니다. 와르르 막 쏟아버립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확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일단 해야 돼서 네. 바닥으로 마치 저기 그 또 군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관물대 뒤집어 엎는 날이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안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저요?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오신 거. 아니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일단 여기 있는 것들 다 버리거나 정리하거나 해야 이제 식성이 풀리는.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요? 매일 하는 일이 다 쏟아요. 쏟아버리는 거. 핸드백도 다 보는 자리에서. 거기 껌, 사탕, 뭐 볼펜, 여행용 가방도 다 열거든요. 예. 옷장 다 꺼내요. 주방 그릇 다 꺼냅니다. 충격요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냥 저는 다 꺼내놓고 가만히 있어요. 어, 보시면 충격 받으셔가지고 예. 아 이런 것들이 다 당신들 집에 네.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 하셔야 돼요. 어, 네, 살면서 인생을 한번 살면서 한 번은 하셔야 된다고 전 꼭 강조드려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모든 집에 있는 물건 다 꺼내기. 다 꺼내서 뒤집어 네. 엎어놓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무릎 꿇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부 시간이 다 돼서 베리어 천거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무겁나요? 예? 아니요. 좋아요. 너무 흥미진진하네. 재밌는데요. 찔리시는 분도 엄청 많겠는데. 인생 행복한. 진짜 행복한 일 같은. 예방 정리도 있나요 혹시? 예방. 이런 건 사지 마라. 이런 건 집에 들여놓지 마라. 아, 그럼요. 좀 이따 방송에서 해주시면 안 돼요? 있어? 아니 아니, 그거 뭐- 없는데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이거 치기 전에 한번 해주세요. 이거 코너 들어가기 전에. 네,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배텐 특별기획 정리의 신과 함께 정리정돈 전문가 정희숙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항상 내 살아온 인생 궤적대로 살기 때문에 정리가 잘 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비슷한 게 쌓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방법이 혹시 있는지. 예방 정리? 정리 예방? 저는 왜 TV 뭐 예. 쇼핑 있잖아요. 저는 그걸 절대로 안 보거든요. 홈쇼핑. 그게 진짜 보면 들여놓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항상 이게 가다가 딱 멈춰요. 아, 네, 그럼 어느새 벌써 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가 제일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이게 또 그 중요 채널들 사이사이에 껴있기 네, 때문에. 네네네. 그것만 안 봐도 왜냐면 제가 가는 고객들 집에 물건이 거의 다 동일해요. 어. 많이 줘요. 아. 저는 많이 줘서 안 사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아. 약간 그 홈쇼핑을 요즘 보다 보면 진짜 여기는 엄청난 자본들이 몰리기 때문에 홈쇼핑 쇼호스트 분들도 점점 능수능란해지고 아, 그럼요. 예, 보면 재밌어요. 네. 정말 방송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영업의 신 이런 거 잘 보거든요. 예.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팔까라는 거 보면 오늘만 이 조건이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살 한 끗 틀린 거예요. 내일도 있는데 한 끗 차이로 오늘만인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대요. 예. 심의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니면 이거 못 살 것 네. 같고 만두 열 네. 봉지 한 세트 이거를 2봉지 가격에 준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네. 안 살 수 있나요? 네. 이미 저희 냉동실에 이렇게 만두가 네. 꽉 차게 되죠. 매진임박. 예. 그래서 그것만 안 보셔도 저는 과소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주니까 그 물건이 다른 물건의 공간까지 침범을 하니까 이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입는 옷이 옷장 안에 가득 차고 입는 옷은 다 건조대 걸려져 있고 바닥에 있고 의자 위에 걸려져 있고 런닝머신에 걸려져 있고. 아, 저는 좀 그 특이한 버릇이 있는데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전 세계 각종 스포츠 구단들의 굿즈들 이런 것들이 또 시즌이 찾아오면 새로 또 쓱 구매를 해서 또 이게 약간 힙한 게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느낌이 아니 뭐 있거든요. 그런 거 괜찮죠. 괜찮나요? 본인만의 취향이고 취미니까 저는 다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사놓고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예. 저희가 박스 가서 뜯어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구매를 했는데 택배가 왔는데 그걸 안 뜯으셔요.
맞아요. CC개도 뜯어봤어요. 얼마 전에 CC 박스를 뜯었어요. 한 집에서 70개를요? 그럼 그냥 그분은 사기만 하는 거네요? 네. 사는데 뭐 바빠서 못 뜯었대요. 아. 그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사느라고 막 인터넷을 엄청 찾으면서 제일 싼 거 뭐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다가 막상 구매한 이후에는 약간 네. 풀어지는 네. 느낌. 그래서 네. 언박싱 귀찮아 이렇게. 너무 안타깝고 또 가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막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으면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이걸 물어봐요 저한테. 갖고 싶은. 그래서 베란다에 있었는데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사놓고. 네. 그런데 아하. 이거는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또 버리진 않아요. 이거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그 이삿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구나. 네. 있는데 내가 또 샀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특히 저는 축구 유니폼 뭐 그런 것들 스포츠 용품들이 진짜 몇 박스가 나와가지고 잔뜩 버렸거든요. 근데 또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손흥민이 골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감정인 것 같고요. 예. 버리기도 내가 생각 정리가 안 되고 행복하게 버리기가 안 되면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이게 반복돼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텐에 그 소속된 대표 스트리머들의 공간을 한번 디자인해보면서 정리정돈을 잘하고 있는 건지 진단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BTU 멤버들의 공간, 이대로 괜찮은가? 일단 저랑 윤태진 씨랑 이말년 이 세 사람의 개인 방송 공간을 한번 쓱 보시면서 화면상으로 냉정히 평가해 주시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접니다. 저는 개인 방송할 때 화면을 일단 보여드리는데 제 등 뒤에 큰 옛날 고전 오락기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방송하실 때도 쓰시는 거예요? 안 씁니다.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오락을 하려고 했는데 또 산 다음에 초반에 조금 하다가 요즘은 그냥 꺼놓고 살거든요. 추억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리고 과거, 현재 이렇게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와 네, 현재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물건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와 과거 추억이 같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걸 분리해서 추억은 추억끼리 모아두는 것도 괜찮죠. 버릴 수 없다면. 버리지 마라. 네.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왜 해야 돼?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현재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과거가 현재를 너무 침범하지 그렇죠. 않게만 네. 정리해놔라.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예. 과거가 너무 많은 집이 있어요. 과거만 쌓여 있는지. 네. 근데 그 과거가 정말 행복한 과거면 좋은데 예. 지금은 나는 77 사이즈인데 예전에 55 사이즈였단 말이에요. 제 얘기네요. 제가 지금 2X 라지인데 집에는 M 사이즈도 있고, 예, L 사이즈도 있고, 이게 층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되게 행복한 과거일 수도 있는데 힘든 과거일 수도. 근데 사실 살을 빼면 M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과. 근데 오늘 운동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중요한 거 그렇죠. 오늘 운동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집에 사이클을 샀습니다. 네. 홈트를요. 네, 근데 그래서 안 집이 타시는- 더 좁아졌죠. 네, 안 타셔요. 그래요. 근데 M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L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그때까진 버려놔라 그러면. 분리를 좀 시켜두는 분리를. 게 좋죠. 예, 현재에 지금 집중하게 현재 있는 물건 현재끼리 두고요. 예. 과거 추억은 과거에 묶어서 추억으로 용품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오락 기계가. 그렇죠. 예, 지금 쓴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지금 매일 쓰는 게 아니라면은 예.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보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오락기가 안 쓰인다는 증거가 그 위에 뭐 이렇게 그 영화에 그러네요. 나왔던 소품, 배구공, 네. 배가논 모자, 뭐 사인 모자, 그다음에 피규어들 같은 것들도 올려져 있어서 사실상 네. 장식장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디스플레이 용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은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한번 이렇게 쌓이면 거기다 볼펜 하나, 휴지 하나 둬도 표시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상은 늘 깨끗하게 비워두고 내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고 이 게임기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뭐예요? 깨진 차를 예. 깨진 차와 유리창이 깨진 차를 이제 길가에 두고 깨끗한 차를 길가에 두었대요. 예. 금방 깨진 유리창이 있는 차에 쓰레기가 금방 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깨진 저울의 법칙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저보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그 영화에 나온 소품들 이렇게 네. 보시면은 그 캐스터웨이에 나왔던 윌슨 배구공, 그다음에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성배 이런 수집하시는 거죠? 수집 네. 수집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날 인터넷 돌다 보면 저도 모르게 사놨던 네네. 뭐 이런 거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 취미 생활인 거고 또 소유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게 그냥 쌓아두고 안 보면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공간만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충분히 보시면서 즐거우실 것 같아요. 네. 보이는데 놔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어느 한 공간의 추억의 공간이나 나의 수집품들을 모아두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공간이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힐링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그 수집 공간을 따로 두는 그럼요. 예. 네. 근데 사실 공간 자체가 부족한 원룸족, 싱글족 혹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내 방만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벽 한 공간을 따로 쓰시는 거죠. 벽 방 공간. 하나를 다 쓸 수는 없으실 거예요. 예. 아니면 벽 반쪽이라도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책상은 책상 기능으로 쓰고요. 한 벽면은 추억의 힐링 공간으로 쓰고요. 그게 공간을 분리만 해줘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독서가긴 한데 그 이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쓰는 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괜찮나요? 그럼요. 너무 현명한 거. 요즘 대여하는 것도 되게 물건을 사시지 않고 예. 대여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렌탈하고. 그럼 이북 리더기를 사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었는데 사야 되겠네요. 아니 그냥 구독하세요. 그래요? 낚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저희 집에 어머니가 사실 출판사에 젊었을 때부터 다니셔가지고 고서부터 해가지고 최근 책까지 책이 너무 많거든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할 때는 절대 이 집에는 책은 쌓아놓지 말자. 읽으면 버리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북을 네. 그 좋은 방법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리 전문가께서 이북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은 윤태진 씨 방송 공간 보겠습니다. 일단 소파 밑에 수건이랑 옷 같은 게 널브러져 있고 팬들이 준 액자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림들 그럼요. 이런 것들은 버릴 수가 없는 것들이라서 그럼요. 창틀, 소파, 방바닥에 엄청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연예인분들 집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예. 뮤지컬 배우분도 그랬고 알리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삼 이런 굉장히 많은 의류부터 다 선물을 해주시는데 이게 생활용품이랑 섞이면 너무 관리가 안 되시더라고요. 진짜 박스 뜯을 시간이 없으실 정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간 선반 같은 거를 하나 따로 마련해서 팬들이 주는 선물만 따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들이 준 선물도 사진은 사진, 의류는 의류, 초는 초, 화장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관하시면 층층층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팬들이 주는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나한테 좀 소중한 사람이 주는 선물 같은 것들은 절대 못 버리는 거니까 그럼요. 또 공간을 은근히 많이 차지하기도 그럼요,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건 따로 모이는 그렇죠. 공간을 이런 액자 같은 거는 벽에 요즘에 이렇게 벽지에서 살짝 끼워서 걸 수 있는 못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구멍 이렇게 못 박지 않고 그런 거 하나씩 이 벽을 활용해서 걸어주면 더 좋고요. 네, 이거 바닥에 이렇게 쌓아두시면- 두지 말고. 네,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디스플레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벽에다가 네, 근데 사실 이게 요즘 자가하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렇게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벽에 못 박아요. 박는 것도 네, 겁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꽃꽃핀이라고 해서 아주 꽃꽃핀. 무거운 그 액자 아닌 이상은 다 무게를 견디거든요. 어. 네, 그 벽지에 살짝 끼워서 걸어주면 지금 이 정도 액자들은 충분히 가벼워서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짐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지금 소파 밑에 수건인가 막 이렇게 있네요. 네. 이건 뭔가 빨래 짱 박은 느낌. 이거 뭐죠? 이거 강아지들을 위해서 해놓은 걸 수도 있고. 네, 네. 예. 아무튼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남이춘 이 방이 벽은 되게 휑하네요. 네. 팬들이 준 액자들을 여기다가 다 네, 디스플레이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꽃꽃빈. 알겠습니다. 창틀에 이렇게 뭘 얹어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햇볕이 들어오니까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창문도 열어야 되고 불편하니까 벽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 책장 앞에 시계, 사진 막 이런 거 막 두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구의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창문은 환기를 네, 위해서 네, 네.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뭐 칭찬할 점은 혹시 없나요? 보니까 예. 없다. 네, 아니요. 그렇죠. 남이춘 방 칭찬할 게 없다. 예. 자 그럼 다음엔 그 이말년 작가 침착맨인데 보면 일단 여기는 새로 오픈한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본인 방송 공간을 따로 임대를 한 건데 여기는 아주 심도가 깊어요. 네, 네. 깊은 방이고 맨 뒤에 책장을 따로 제작을 해서 여기다가 온갖 잡동사니 또 이제 선물 받은 것들 기념할 만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놔서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해 보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네, 이렇게 공간을 아예 지정을 해서 디스플레이 효과도 두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일반적 유튜버들도 뒤에 뭐 책을 많이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되게 활용을 되게 잘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칸막이마다 뭐 아닌 말로 종류를 좀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종류를 네네네. 구별해서 네, 카테고리별로. 예, 막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초는 초대로, 뭐 향수는 향수대로, 액자는 액자대로, 액자도 컬러별로. 네, 액자도 종류가 있잖아요. 뭐 사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풍경화가 있을 수도 있고 종류별로 뭐 캐릭터별로 분류해서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좀 칭찬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공간을 자체를 지금 마련했다는 것만도 저는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중구난방 네,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 네. 부분을 정리해라. 네. 은근 또 미대 출신이어가지고 예, 아. 미적 감각도 있고 조금 잘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 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잘 버린다는 거는 저는 좀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그 무지개색 소파는 어떤 소파? 빈백 소파. 네, 그건 조금 여기 가리는 거라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밑에 층을 다 막고 있어요. 네네네. 예. 이거는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책장에 이렇게 책장을 벽 한쪽에 짜서 하는 거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뭐 좋다기보다 있는 거를 활용하면 일단은 좋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 중요한 뭐 이 사람 그러니까 선물들을 준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만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차피 공간이 약간 협소한데 세로 공간을 쓴 거잖아요. 가로 공간보다. 예. 사실 공간 활용에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침착맨 높은 평가. 네, 네. 남이추는 이제 칭찬할 게 없는 그런 스타일.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고. 저희는 항상 극과 극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는 정리 Q&A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수납 방법 등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궁금한 점들 보내주셨는데 저랑 비슷한 분이에요. CJ 엠썰님. 취미로 수집하는 축구 유니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옷장이나 행어에 논슬립 옷걸이로 걸어서 정리했는데 점점 양이 많아지다 보니 공간에 한계가 생겨서 접어서 비닐재 보관하고 있어요. 수집류 특성상 택이 붙어있는 새 제품이 많고 각종 스폰서, 패치, 마킹 등 추가로 부착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관해야 의류 손상이 안 가게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닐재 보관해주는 거는 섬유다 보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요? 습기에도 약할 수 있고요. 예. 곰팡이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 큰일 났다. 옷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예. 금방 나중에는 우리 손상이 갈 수가 큰일 있어서 났다. 비닐을 씌워서 보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나 비닐 다 씌워놨는데. 환기를 좀 큰일 났다. 초조해지네요.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사실 쓰는 물건과 취미 용품이라는 게 예. 이게 수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정말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레고나 막 피규어 또 총기류 수집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바비 인형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들이 생활용품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20평대 집인데 방이 딱 3개인데 4명 아이까지 4명이 사는 남편이 본인의 취미방으로 꾸미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공간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취미 수집 좋은데 그런 거 어느 선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총기류는 아니고 도검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타워즈에 나온 그 빔 칼, 레이저 칼 그걸 두 자루를 갖고 있는데 긴 물품 두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꽂아두거나 이제 코너에 세워두셔야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스킨실더님, 언젠가 만들어질 체형을 위해 과거의 작은 옷을 따로 정리해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랑 좀 겹치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거에 작은 옷이 몇 박스가 나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 예. 출산하시고 살이 안 빠지셔가지고 계속 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막 한 박스 정도를 제한을 해서 정말 고가 옷이나 애착이 가는 거를 남겨두는 거는 좋은데 모든 작아진 옷을 다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박스만 과거의 네, 옷으로. 네. 한 박스든 두 박스 딱 정해서 그 정해서. 이상을 넘어나지 않게. 그래서 가끔씩 열어보시고 또 여기서 다시 또 커트라인 정하셔서 또 빼시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모아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모할 게 많네요. 네. 그럼 결국은 또 과거가 현재를 침범하는 거죠. 여러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과거가 현재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정리가 참 어려운 분들은 과거 집착형, 미래 불안형 이렇게 미래 나눠질 수가 불안형. 있어요. 미래 불안형은 뭔가요? 미래가 불안한 거죠. 아플까봐 약이 굉장히 많죠. 전쟁 날까봐 전쟁 그거 쟁여놓고. 바로 배낭 준비하시고 아하.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뭐 그 침대 이제 뉴스에 무슨 뭐가 흐른다 그러면 그걸 바로 사시죠. 측정기 같은 거. 뉴스에서 불안감 조성하면 그거 네. 패치된 제품 다 사야 네, 되고. 네. 가습기부터 다 버리고 또 다시 교체 또 하시고 빠르게 대처하시죠. 그렇죠. 네. 공기가 안 좋다고 해서 네. 공기청정기 막 몇 대씩 사시고. 예, 그거 더 자리 많이 차지합니다. 네, 생존주의자. 한 박스. 진짜 이건 제가 M 사이즈. 사실 습기 제거제를 굉장히 많이 사놓으시거든요. 습기 저희가 제거제. 가보면 근데 예. 저는 그거 잘 안 사요. 왜냐면 옷장을 수시로 열고 사용을 하니까 사실 습기 제거제 없어도 습기 찰 일은 없는데 보통 일반적인 분들 그 박스째 사놓으세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오래 두니까 그게 그냥 이거 비닐 벗기기도 전에 그 안에서 바꿔주세요 하고 벌써 나왔어요. 이게 사놨는데 쓰지는 못하고 네. 또. 예. 왜 약간 미국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거기는 집들이 크고 네, 네, 차고랑 창고들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물건 쟁여놓고 대형 마트에 쇼핑해서 하는 게 어울리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맞아요. 집들이 작은 편이니까 네, 네. 바로 총알 배송, 새벽 배송 막 이렇게 다 하니까.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물건만 소량으로만 사는 것만 하셔도 정리가 훨씬 더 쉬워질 건데 예. 많이 사셔요. 이상하게 많이 사세요. 알겠습니다. 스톤헤드님, 신발장에 신발이 너무 많은데 다 안 들어가고 그래서 방에 놓고 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 잘 넣는 꿀팁도 있나요? 그리고 신발을 중고장터에 내놓을 걸 생각해서 신발 상자들을 다 안 버리고 보관 중인데 잘하는 짓인가요? 예. 아무래도 신발 상자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제가 신발 상자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안 버리세요. 예. 그래서 그 신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 유튜브에 있는데, 예. 신발 상자 한쪽을 이렇게 펴서 안으로 접어놓고 그 상태로 신발을 놓고 쌓는 거를 제가 한번 컨텐츠로 올린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좋아하시고 애착 있는데 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 근데 그 상자만 방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 지난 신발은 그 상태에다 두고 상자에 넣어놓으면 또 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접어서 넣고 신발 보이게 쌓아놓으면 이중으로 그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네네. 워낙 그 마이클 조단 시리즈 뭐 이런 것들 네네네. 수집하는 분들 많아가지고 박스를 또 못 버리거든요. 네, 못 버리세요. 정말 못 버리게 하세요. 저는 그거 궁금한데 저는 그 야구 모자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야구 모자가 은근히 이게 수납하기가 좀 힘든 게 맞아요. 그 모자 매장처럼 칸막이 같은 데다 하나씩 넣어놓으면 좋겠지만 그걸 만들긴 좀 쉽지가 그렇죠.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에 모자집 가보면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색상별로 착착착 저희도 그렇게 해놔요. 그런 식으로 네. 겹쳐서. 네, 보통 많아요. 한 열 몇 개씩은 다 있으세요, 기본. 그래서 저는 모자를 위한 옷걸이를 한번 샀었어요. 그 근데 나무처럼 모자가 매달린 나무처럼 근데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잘못된 짓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짭성재님 계절별 옷들 정리 꿀팁 좀 알려주세요. 겨울 옷들은 두껍고 여름 옷은 얇아서 겨울 옷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옷 정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리고 옷 작게 접는 법도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겨울옷이 부피가 큰 게 패딩, 두꺼운 니트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패딩류는 계속 걸어두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패딩 접는 법, 패딩 보관법도 제 컨텐츠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쇼핑백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 양복 커버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 선반에 접어서 보관하는 거. 왜냐하면 패딩 5개만 빼도 면티 반팔 30개, 40개를 걸 수가 있어요. 오. 근데 한여름에 면티만 입는데 옷장을 열어보면 저희가 가보면 패딩만 쫙 걸려져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축구 패딩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한 7개 걸려 있어요. 네, 근데 1년에 한 달, 2달 입으시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죠. 굳이 그거를 계속 걸어두시지 말고 제가 세탁망에다 접어서 딱 지퍼 딱 채우니까 부피가 훨씬 줄어요. 세탁망에다가. 네. 그리고 여행용 가방도 안 쓴다라고 하면 여행용 가방에 넣으면 5개도 들어가요. 아, 눌러서요? 네. 아, 근데 압축은 절대로 안 되세요. 압축하면 안 돼요? 네. 공기 빼는 다 그거? 망가져요. 아, 큰일 바람 날 뻔했네. 빠지면서 쫙 잔주름을 잡는데 예. 드라이 클리닝 다시 하기 전까지는 안 펴져요. 아. 그래서 절대로 전 압축하지 말라고 진짜 권해드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저 그거 지금 만지작거리고 안 있었거든요. 돼요. 압축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좋아 보여가지고 안 돼요. 마법처럼. 네. 그래서 패딩이랑, 자꾸 그거 예. 얘기 안 해줬다고 하는데 압축팩 파시는 분이 절대 얘기 안 해주죠. 아. 압축만 된다고 말했지 압축하고 나서는 어떤지는 얘기 안 해주죠. 아하. 마법의 수납법이라고 해서 막 그걸 되게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안 신기하다. 펴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절대로 압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압축해놨다는 분들 꽤 많은데. 아니요, 빨리 풀으셔야 돼요. 빨리 저희가 푸세요. 가서 그리고 냄새 나서 못 쓰세요. 무슨 네, 냄새가? 그 쾌쾌한 냄새 나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의류나 이불을 압축해 놓으면 섬유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100% 멸군 상태가 아니라 세제 잔류가 남은 상태에서 압축을 하잖아요. 나중에 딱 쓰려고 보면 냄새 나요. 저희가 아. 맨날 가서 고객들 집에 가서 이불 압축해 놓은 거 틀어보면 냄새 나서 버리라고 해요. 고객들이. 이불도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이불, 의류 다 안 돼요. 말하자면 나의 냄새가 압축된 내 농축액이네요. 네, 안 돼요. 최악의 방법이네요. 네, 안 돼요. 나중에 드라이 클리닝 값이 더 나오실 거예요. 그러네요. 그거 엄청 비싸죠. 네. 예. 그러니까 압축을 한 부피를 얻어서 거기에 더 많은 물건을 채운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호레비 냄새를 압축해서 여러분 1년 뒤에 맞게 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데 지금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이 이거 어떡하죠? 또 와야죠, 뭐. 이거 진짜 잠깐만 진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예. 그 냉장고에 좁은 뭐 있습니다. 네네네. 배극곰 배성재님, 저는 혼자 자취하는데도 냉장고가 꽉꽉 차 있습니다. 네네. 가끔 엄마가 오셔서 오래된 음식을 다 버려주시는데 냉장고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냉장고는 냉창고가 아니다. 냉장고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적겠습니다. 네. 예. 절대로 냉장고 맹신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여름 같은데 밖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냉장고 온도도 낮춰져야 되는데 예.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공기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통기한이 훨씬 더 짧아지는데요. 저희도 항상 가서 느끼는 게 5년, 6년이 거기서 지나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여는데 냉장고를 매일 여는데. 네. 그러니까 냉장고 자체를 냉창고라는 개념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뭘 사왔을 때 바로 그냥 검정 봉지채 넣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봉지를 지퍼백이든지 투명 봉지만 활용해도 다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이게. 검정 봉지 채 그냥 넣으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남자분들보다 어머니들이 맞아요. 예, 네. 냉장고를 냉창고로 네. 쓰시더라고요. 네. 가끔 보면은 이 얘기들은 어머니나 뭐 또 저는 뭐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시원 총무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방을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들보단 여자분들이 방이 좀 더 좁아요. 뭔가 많이 차 있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맞아요. 화장품도 많고. 맞아요. 예. 의류도 저희가 훨씬 많고. 정리해보면 예, 남성분들 의류가 훨씬 더 깔끔해요. 정리를 해봐도 단순하고 컬러도 몇 가지 안 되는데 여성분들은 정말 다양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지금 곰탕 얼린 거 뭐 이런 것들 잔뜩 있는데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할 게 많은데 아쉽네요. 이렇게 아쉬운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정리의 신 정희숙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혹시? 네. 오늘 너무 재밌고 젊은 그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버 하고 있지만 예. 네,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싶네요. 예,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 네. 책 읽으시고 이거 진짜 살면서 진짜 꿀팁입니다. 정리하는 거. 네. 예,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저는 집에 초가 많아요. 초를 이케아 가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향초 같은 거.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랍을 이렇게 열면 초만 그 서랍에 꽉 차 있는데 이제 고객님들도 한동안 초를 엄청 사시더니 또 어느 방송에서 나왔나 봐요. 그 초 그 끄름 생긴다고 또 다 버리시더라고요. 아 끄름이 생겨요. 몰라 끄름이 또 건강에 안 좋다고 나왔는지 요즘엔 또 막 버리시더라고요. 선정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컴퓨터 선정리 이런 것들은 돈 받고 하더라고요, 다들. 네,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것도 전문가들 저희는 뭐 선전리 전문가 뭐 그거를 특별한 용품으로 하지는 않는데 종류 아무래도 묶어주면 좋죠, 깔끔하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네, 돈 내고 상담 받았어요, 이 이상은. 네. 맡기시면 됩니다. 입니다. 자, 일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곡은 아이유의 마시멜로우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찍어주실까요? 그럼요. 네네. 구독해야겠다, 진짜. 진짜 엄청 자극이 예. 패딩 그거 몰랐네. 부탁드릴게요. 냄새 압축. 냄새 아주. 농축네. 너무 좋은데요, 그점 냄새 농축. 예. 너무 좋은데요. 책 들고 찍을까요? 아, 네네.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찍 기념샷입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보내드릴게요. 네네, 예.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진 잘 찍어요. 보내주시면 실수한 거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새 집처럼. 전문가의 손길 정말 유행은 집어치우고 우리 집만의 개성으로. 근데 시즌별로 그 용품은 사야 되긴 하는데. 자, 여러분의 집 이렇게 생겼죠? 예. 안 봐도 압니다. 사진 어느 쪽 보고 상관없으세요. 아, 네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가방. 아,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행어 이게 또 문제야. 행어를 안 둘 순 없는데 행어가 참 이 인테리어가 보기 안 좋거든. 그러니까 안 쓰는 거 넣은 거를 다 없애고 거기다가 쓰는 걸 넣어놓으면 행복 필요 없어. 뭐 갑자기 이론을 얘기해. 뭐집 정리나 잘해. 하고 계세요? 어. 아니 하려고 나 이거 솔직히 중간에- 얘봐, 우리 집 깨끗해 안 깨끗해? 아, 깨끗해요. 우리 집은 침착맨, 왁서고, 조혜정 온 사람들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집이 어떻게 깨끗하냐고. 근데 한 방은 창고잖아요. 뭐 방송실? 방송실 말고 그러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하나는 취한 거예요. 거기다가 막 옷방? 쓰레기 쌓아놓지 않았어요? 거기 무슨 쓰레기야. 거기 옷방 겸 창고지. 그 원래 친구도 놀러 올 때 들어온 거 다 화장실에 집어넣고. 아니야, 그때 불시에 왔어. 맞아요. 난 제일 신기한 게 이거. 인테리어 이번에 상담할 때도 여자들 가방 놓는, 그러니까 장롱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